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신 퍼펙트 모의고사 국어 중학교 3학년 출제와 해설을 맡은 정세현입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한번 문학 두 문제 그리고 문법 영역 두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조금 어렵게 느껴진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해결해 봅시다. 네, 먼저 총평 및 분석부터 해 볼게요. 이번에 중학교 3학년이겠죠? 네. 중학교 3학년 미래엔 교과서 가지고 했고요. 3단원 소통하는 우리 말하기 문법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까지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물론 1단원부터 4단원이었고 중점적으로 낸 게 3단원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해볼게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내신 빈출 문제들과 고난도, 어려운 문항 위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수가 낮게 나왔더라도 너무 위축되지 말고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소단원별 핵심 및 빈출 요소에 대한 점검 이번에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과서 지문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장악하고 있지 않다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테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뒤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겠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학습 활동에 있던 문제들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이에요. 내신 유형뿐만 아니라 수능 사고력 유형,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 보는 작품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수능 사고력 유형이면요 중학교 3학년 수준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여러분, 수능 문제가 아니라 수능 사고력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능에 가깝게 사고하고 있는지, 그래서 생각을 하면 누구나 풀 수 있다. 개념을 물어보는 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러면 주요 문항 해설해 볼까요? 네, 첫 번째 14번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였는데요. 가의 경우에는 뭐였죠? 체일남의 노새 두 마리였고요. 나의 경우에는 은희경의 새해 선물이었죠. 선생님, 저는 새해 선물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소설이에요. 그럴만해요. 하지만 고등학교 수능 특강, 수능 연계교재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작품이었고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가져온 작품이라는 거. 네, 수능 사고력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한번 봅시다. 가와 나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건요. 일단 노새 두 마리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야 해요. 무슨 소리냐? 노새 두 마리의 우리 시점 그리고 서술자의 특징 같은 걸 이미 머릿속에 전부 넣어놓은 상태였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선지를 해결할 때 가에 대한 설명을 바로 여러분들이 OX 판별할 수 있겠죠. 시점은 무슨 시점이었죠? 1인칭 네, 관찰자 시점이었습니다. 1인칭 관찰자. 그리고 서술자는 1인칭이니까 당연히 나였는데요. 이 서술자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요. 서술자에서 중요했던 게 서술자가 어른이 아니라 어린 아이 서술자였다는 겁니다. 이 아이 서술자가 관찰을 해요. 누구를 관찰했죠? 아버지를 관찰했습니다. 네, 아버지를 관찰했죠. 그래서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아버지의 삶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이걸 기억하면서 OX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잠시 지우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머릿속에 다 있어야 할 테니까. 네, 그럼 봅시다. 가에 대한 내용. 노새 두 마리는요. 새, 동네, 그리고 구, 동네라는 공간을 대조, 맞는지 여기까지 끊으세요. 대조시키면서 에서 끊어.
새 동네와 구 동네. 동네는 동네인데 새로 된 동네와 오래된 동네라고 하는 거니까 새로운 거, 옛날 거, 대조 맞습니다. 대조 맞고요. 각각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울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각한다. 이 내용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주어진 지문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이죠. 그러나 동네의 모습이 이처럼 달라지기는 했어도 구 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일은 없었다. 동네가 달라져서 새 동네와 구 동네 더 어울리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가 맞네요. 2번 가의 나는요. 나의 나와 달리, 나의 나와 다르되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네, 그럼 두 번 끊어야겠네요. 가가 맞는지 아니면 나에 대한 설명도 맞는지 판별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이건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냈어요. 가만 알면 이거 OX 판별할 수 있습니다. 관찰자의 입장. 네, 관찰자의 입장에서 가 관찰자 맞았지요? 나의 시점은 모르겠으니까 일단 남겨놔.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객관적 전달? 얘 객관적으로 전달했던 것 같아. 근데 무엇을? 사건을? 사건이었나? 선생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의 삶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의 삶도 사건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무엇 때문에 안 돼요? 작품의 사실성을 높인다. 여러분, 노새 두 마리 장르가 뭐였죠? 갈래 소설이에요. 여러분, 소설은 사실성을 가진 문학이 아니야. 소설의 주된 특성은 허구성입니다. 허구성. 여러분이 사실성을 가지고 있는 문학 갈래라고 하면 수필이 생각나야 돼요. 수필. 실제 경험한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근데 노새 두 마리여서 노새가 뭐 이것저것 다 때려 부수는 꿈을 꾸는 거, 도망치는 거 실제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죠. 전부 허구성이죠. 그래서 이 사실성이라는 말 때문에 가는 안 됩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바로 찾았네. 몇 번? 2번이겠죠? 2번. 네, 근데 마저 볼게요. 가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선지 한 번 더 갑니다. 여러분, 가와 나 지문이 주어지면요. 우선 아는 지문 하나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싹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가와 나의 나는 모두 어린아이. 모두 어린아이인지 모르겠지만 가는 일단 어린아이 맞아. 설정되어 있으며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어른의 세계를 바라본다. 어른의 세계 뭡니까? 가의 표현된 것 찾아보면 아버지의 삶인 거죠. 아버지의 삶. 가 맞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은 선지 OX 판별해야 하는데 나를 보면요. 우리 집 어른들은 모두 나를 귀여워한다. 우리 집 어른들은 모두 나를 귀여워한다. 그리고 어른들이 나를 어린애라고 생각해서 그렇다. 나처럼 일찍 세상을 끼친 아이들은 어른들이 말하는 어린이 행세를 하면서 훨씬 더 그럴듯하게 해낸다. 이런 서술들이 있으니까 나의 경우에는 어린아이인 거 맞는 거죠. 모두라는 선지는 맞는 거죠. 가도 맞고 나도 맞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나 어른들이 왜 나 귀여워하는지 알아 라고 어른들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어른들의 세계 바라보고 있는 거 맞지요? 그리고 나에 대한 거 3번, 4번 볼까요? 나의 나는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다.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 맞죠? 두 번째 문단, 나의 두 번째 문단. 하지만 나는 어른들이 나를 귀여워하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다. 내가 바로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네요. 주관적 맞고요. 네, 나의 나는 자신을 어른들에게 어린애로 보여지는 나와 어린애로 보여지는 나와 어린이 행세를 하며 어른들을 바라보는 나로 분리시킨다. 전부 지문에 나온 표현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그럼 5번, 15번 한번 가볼게요. 네.
1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거의 본 적 없었을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인데요. 상처가 더 꽃이다 라는 작품과 함께 가지고 왔고요. 이 작품을 지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게 있지요. 지문 보기 전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심미적 인식이란 인간을 포함한 세계를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말한다. 정의 말해주고 있고, 문학은 인간과 세계의 진실에 대한, 사실 아니야, 진실이야, 진실. 진실에 관한 심미적 인식이 형상화된 언어예술이다. 작가는 일상의 경험에서 얻은 심미적 인식,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한다? 작품으로 형상화한다. 작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꽂혀야 하는 건 사실 심미적 인식이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 일상이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 그리고 작품이라는 키워드 하나, 총 3개 가지고 지문을 보셔야 합니다. 그럼 본문 한번 볼게요. 쌀을 씻다가 창밖을 봤다. 쌀을 씻는다라는 건 뭐죠? 왜 쌀을 씻죠, 여러분? 쌀을 왜 씻어요? 밥 먹으려고 쌀 씻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밥 먹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옷 입고 밥 먹고 살고 하는 건 인간의 생활이잖아요. 생활. 그렇죠? 일상적인 거. 일상생활을 살아간다. 이런 걸 무슨 말이라고 하죠?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영위하다라는 단어 알아야 합니다. 쌀을 씻다가 창밖을 봤다. 화자는 지금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숲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길이 있었대. 그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다. 나를 만나러 다시 오지 않았어요. 단절된 상태죠, 단절. 옛날 일이다. 이 이별이 언제다? 이 단절이 언제 일어난 거다? 옛날 일이다. 근데 여러분 알아요. 옛날 일이다. 현재형이잖아. 옛날 일이 없다 아니잖아. 옛날 일이 없었다 아니죠? 옛날 일이다라고 했으니까 과거에 떠난 그 사람, 화자를 떠난 그 사람과의 단절이 언제까지? 지금 쌀을 씻고 있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연이 바뀌었네요. 저녁에는 저녁을 먹어야지. 그치? 밥 먹어야지, 밥. 아침에는 아침을 먹고. 그치? 밥 먹어야지. 이게 다 뭐라고요? 저녁에도 쌀 씻고 아침에도 쌀 씻겠네. 전부 뭐다? 일상이다, 일상. 일상을 영위하는 거다. 근데 내가 쌀 씻고 저녁에 밥 먹고 아침에 밥 먹는 이때 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없다? 없다. 숲으로. 제목이 무화과 숲이니까 무화과 숲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나를 떠나버렸다고. 화자를 떠나버렸다고. 밤에는 눈을 감았다. 저녁 때까지는 밥 먹으면서 일상을 살지만 밤에는 눈을 감았대. 그럼 왜 감았나? 사랑에도 혼나지 않는 꿈이었다. 이 사람 꿈 꾸려고 눈 감는구나. 여러분, 시에서는 수식어를 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꿈은 꿈인데 어떤 꿈이래? 사랑해도 혼나지 않는 꿈이구나. 이 꿈 속에서 뭐가 가능해지는 거구나. 그 사람과의 재회 또는 사랑이 가능해지는 게 언제다? 꿈이라는 거죠. 사랑이 가능해진다. 근데 꿈이 아닌 평소의 일상에서는 사랑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은 거지. 가능하지 않죠. 그 사람이 없잖아. 없으니까 나는 밥이나 먹어야죠. 밥이나. 그래서 이 상태로 지문을 한번 받고 다음 문제 선지 한번 분석해 볼게요. 가의 시인은요, 상처가 더 꽃이다, 안유진 얘기하고 있고요. 나는 황인찬 무화과 숲이라는 시를 쓴 시인입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가 작품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선지 전부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가와 나를 한꺼번에 묻는 문제는 아까도 살짝 봤지만 가의 경우에 맞는지 OX 판별하고 나의 경우에 맞는지 OX 판별해야 합니다. 가볼게요. 가의 시인은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의 모습을 대조하여 세상을 강조하고 있다. 맞죠?
어린, 매화나무, 꽃 폈고 얘는 꽃 안 폈고 대조, 차이점 중심 맞네요. 2번 가의 시인은요. 어린 매화나무보다 고목에 더 많이 몰린 구경꾼들의 모습을 관찰했다. 이게 이 사람의 일상에서 포착한 거겠지. 그걸 가지고 어떤 심미적 인식을 했나? 상처가 더 아름답다. 상처가 꽃보다 더 아름다운 거라고 인식을 했죠. 그래서 가도 네, 이번에 가에 대한 설명 맞죠? 그러면 3번, 4번 건너뛰고 바로 뭘로 가? 5번. 가와 나의 시인 모두 자신이 경험한 일상적 대상을 심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거는 너무나 맞는 설명이지. 왜? 보기에 근거하면. 선생님이 보기에서 키워드 몇 개 잡으라고 했어요? 3개. 일상, 경험, 작품, 심미적 인식. 그쵸? 그래서 가의 경우에 자신이 경험한 일상적 대상 뭐겠어요? 매화나무겠죠. 그것을 심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럼 나 봅시다. 나의 시인은요. 쌀을 씻거나 저녁을 먹고 아침을 먹는 등 일상적이지 않은 순간에서 얻은 심미적 인식, 작품으로 형상화. 심미적 인식을 작품으로 형상화까지는 보기에 근거하면 맞는 설명이에요. 근데 앞에 봐봐. 시인은 쌀을 씻거나 저녁을 먹고 아침을 먹는 등까지도 맞아. 근데 일상적이지 않은 순간은 아니잖아요. 일상이라고 했잖아. 밥 먹는 거 일상. 그쵸? 일상을 영위하다가 창밖을 봤는데 사랑을 생각하게 된 거죠. 나의 틀린 설명. 4번. 나의 시인은요. 저녁이나 아침을 먹기 위해 쌀을 씻는 것처럼 그쵸? 먹기 위해 씻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에서는 사랑을 이루기 어려워요. 그쵸? 그 사람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밤에 꾸는 꿈에서 사랑이 가능. 사랑해도 혼나지 않는다고. 오, 맞네요. 5번. 가와 나의 시인 모두 나의 경우에도 자신이 경험한 일상적 대상 쌀 씻다가 본 숲을 보고 내가 사랑하는 걸 떠올리고 있지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답은 네, 3번이겠네요. 네, 여기까지 문학 해설 해봤고요. 여러분들에게 수능적 사고가 가능한지 묻기 위해서 일부러 배운 적 없는 지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국어를 감으로 풀지 않았다면, 분석하면서 풀어왔다면 방금 푼 두 문제도 분명히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문법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20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기억에서 미음 중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위치하는 단모음이 가장 많이 포함된 거.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위치하는 단모음. 이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전, 설, 모, 이라고 하죠. 이게 가장 많이 포함된 거래요. 선생님이 요새 에스파의 슈퍼노바를 잘 듣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밑줄이 잘 쳐져 있지 않아서 조금 밑줄을 그어 볼게요. 보이지 않는 힘까지죠. 그리고 내게 손 내밀어까지죠. 무한 속에 너를까지고요. 거세게 커져가까지입니다. 그리고 미음을 보면 질문은 계속돼이지요. 질문은 계속돼. 그럼 여기서 분석하기 전에 한번 복습을 좀 할까요? 여러분, 단모음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입술 모양이죠. 입술의 모양. 그래서 입술 모양이 둥글면 원순, 평평하면 평순. 그래서 평, 원으로 나뉘죠. 두 번째, 뭡니까? 혀의 최고점의 위치죠. 혀의 위치라고 일단 쓸게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나눠요? 전설, 후설. 세 번째, 혀의 높이였죠. 혀의 높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높으면 고, 그 다음에 중간. 가장 낮으면 저라고 했어요. 고, 중, 저. 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하면서 한번 단모음 체계표 그려볼까요? 단모음 체계표.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서든 그렇게 외우라고, 선생님도 외우라고 얘기했던 단모음 체계표. 히, 위, 를,
주, 개, 돼, 엇, 소, 네, 가. 지금 다 따라서 쓰고 있죠? 그러면 딱 반으로 갈랐을 때 앞에 있는 두 개가 뭐예요? 전설. 뒤에 있는 두 개는 후설. 순서대로 평순, 원순, 평순, 원순이지요. 그리고 높이대로 해보면 여기가 고, 여기가 중, 여기가 저. 여러분들은 그러면 전설 모음 찾는 거니까 어떤 모음의 개수만 세면 된다? 이, 위, 에, 왜, 에 이렇게 세면 되겠죠? 그쵸? 지우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볼게요. 전설 모음 못 찾아야 한다고요? 이, 위, 에, 왜, 그리고 에 5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한 번씩 해보죠. 기억, 보이지 않는 힘 뭐예요? 보, 기억, 보, 이, 지, 안, 는, 힘. 네. 뭐 보이지 않는 힘이니까 세볼까요? 없고 이 몇 개? 기억은 3개. 니은 세봅시다. 에, 네, 개, 손, 네, 밀, 어까지죠? 네. 볼까요? 있네요. 또,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가 있네요. 몇 개? 얘는 4개. 디귿 볼게요. 디귿. 무, 한, 쏙. 의는 단모음이 아니니까 빼야지. 너를 만나. 그러면 없네? 그쵸? 없죠. 전설 없네? 디귿은 없네? 빵개네? 네. 그러면 리을 한번 볼게요. 리을. 거세게 커져가. 거세게 커져. 여. 뭐예요? 이중모음이니까 빼고. 우린 단모음만 세야 되니까. 거세게 커져 가. 그러면 2개 정도 되겠네요. 2개. 마지막 질문은 계속돼 볼까요? 네, 질문은 여이죠. 이중모음이니까 안 돼요. 속, 돼, 이중모음 입모양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럼 여기는 1개, 네, 1개. 답은 몇 번입니까? 가장 많은 거 2번 니은 고르시면 되겠죠? 네.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해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여러분들이 단모음 체계포만 잘 외웠다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21번으로 갈게요. 다음을 참고하여 에스파라는 낱말의 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높이 변화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네, 다음 보기를 한번 참고해서 어떤 단어요? 에스파라는 단어. 볼게요. 그럼 보기를 먼저 분석해야겠네. 보기 봅시다. 운전대라는 낱말의 모음을요, 혀의 높이에 따라서 순서대로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해요? 무엇을 그려야죠. 키위를 주게 돼, 네, 가. 그려서 뭐만 하면 돼요? 고, 중, 저만 따지면 되네. 그럼 운전배의 우는 고, 전, 어는 어디 있어요? 네, 중모음 있네요. 고, 중. 그리고 대의 에니까 네, 저입니다. 고, 중, 저. 그러면 고, 높음에 딱 점을 찍고
중간 딱 찍고 낮음 딱 찍고 그으면 이 모양. 에스파 한번 해볼까요? 에스파 그래프가 있고 이게 중간, 이게 높고 이게 낮음이면 중간에 딱 선을 그어요. 다소 삐뚤네. 수학 선생님이라면 예쁘게 그었을 테지만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니까 슬쩍 수정할게요. 네, 슬쩍. 네. 양해해 주세요. 네. 그럼 에스파 볼까요? 에스파. 에스파의 에 어디 있습니까? 네, 중간에 있네요. 중간.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중간에 점을 딱 찍어. 스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높은 지점에 있네요. 고에 딱 찍어. 파 어디 있어요? 점모음 딱 찍어. 그러면 이 모양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뾰족 나온 모양 고르시면 답은 4번이 되겠죠? 아니죠. 3번이 되겠죠? 3번? 네. 답은 3번입니다. 중간 높음. 여기서 팁 하나 줄게요. 여러분, 점모음의 경우에는요. 혀가 아니라 입을 가장 많이 벌리게 됩니다. 입을 가장 많이 벌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모음 같은 경우에는 입을 적게 벌려요. 여러분들이 뭐랑 뭐를 해보면 아냐면요. 키랑 가를 해보시면 돼요. 보세요. 이 입을 적게 벌렸죠. 근데 입을 크게 벌려야 하죠. 팁입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입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혀의 높이는 어떻게 된다? 혀의 높이는 낮아진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나 해 둡시다. 문제 어렵게 내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4문제 한번 해결해 봤고요. 시험 본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퍼펙트 모의고사 조금 못 봤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잘 봤다고 해서 너무 좋아도 하지 마시고, 남은 내신 시험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